완도 실종 일가족 사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난다던 광주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전남 완도에서 행적이 끊긴 지 27일째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완도 선착장과 해안 일대에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 수색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이로 조윤아 양의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자, 여전히 조윤아 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전 완도 펜션에서 지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이곳 명사심리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모두 엿새 동안 머물렀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을 묵고 하루 걸러 29일부터 펜션에서 나섰던 당일까지 이틀을 더 지냈는데요.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물놀이도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머문 펜션은 1박에 40만 원 정도로 수영장이 딸린 펜션이지만 따뜻한 물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조윤아 양 부모는 학교 측에 지난달 19일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요. 정작 완도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이틀 앞선 17일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이 어제 조윤아 양 일가족의 가장 최근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축 처진 조양을 등에 업고 숙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조양과 어머니는 2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1시쯤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엔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차로 7분 거리인 선착장에서 꺼졌는데요. 경찰이 선착장 일대를 중심으로 가족이 탔던 차량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색 엿새째인데 오늘부터 수색 인력과 범위도 확대됐죠? 네, 아직 작은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수색 인력에서 15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특히 차량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 잠수요원도 투입했습니다. 이 조윤아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완도 신지면 서쪽에 있는 송곡 선착장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중간에 이동했을 가능성도 보고 완도 신지면 동쪽 해안까지 수색 범위를 늘릴 계획인데요. 오후부턴 수색견들도 투입돼 인근 산과 해안을 집중해서 수색하고 해경도 경비정 음파 탐지기로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함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양의 집에서 카드회사 독촉장과 법원 우편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경찰 민원센터 182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YTN이 확보한 CCTV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CCTV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근데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부터 좀 여쭤보자면 윤아 양이 엄마 등에 엎여 나오는데 너무 깊게 잠들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23시,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게 23시예요. 저녁 11시에 예. 나오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앵커 입장에서 다음날 체크아웃 시간이 아니라 그날 저녁 자정점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오시겠어요? 뭐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가 아프거나 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저녁에 나왔는 동기가 뭘까라는 걸 깊이 고민했고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픈 거 아닌가? 그러면 아이를 아플 때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영상을 보면 한 2가지가 거기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보통 아이가 아프면 예. 만약에 저희 집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 제가 아이를 덜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더 힘이 세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고 그냥 만으로 10세 그리고 아이가 40kg 정도 나가면 예. 아이 몸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는 몸무게라면 아이가 아프다면 아빠가 덜 없는 게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예. 나오는 순간에 굉장히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빠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엄마가 아이를 업고 차에까지 가는데도 아빠가 아이가 엎여 있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죠. 스스로 문을 열고 이제 아빠가 차를 이제 빼는 모습이라서 만약에 정말 급한 사정이었다면
사실 지금 보이는 입장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체크아웃하는 시간 다음 날 체크아웃이 예, 아니라 예. 그 전날 23시에 체크아웃 나왔다면 뭐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예, 예. 그 시점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좀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지금 또 CCTV 보면서 궁금한 게 유나 양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몸이 아팠던 거라면 그 잠들어 있는 애를 업고 신발은 보통 하나는 부모가 챙기기 마련이거든요. 침대에서 바로 애를 데리고 오니까. 네. 근데 애가 신발까지 다 신는 채로 굉장히 깊게 잠들어서 엄마한테 업힌 모습이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아빠 손에 굉장히 가벼운 짐이 들려 있더라고요. 일주일 가까이 그 펜션에서 살았는데 체크아웃을 한다고 예상을 하면 살았던 짐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짐을 들고 나오는 적은 없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만약에 그냥 그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이 펜션으로부터 옮겨서 다른 장소로 갈 것 같으면 예. 펜션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숙박 시설에 사용했던 물건을 다 들고 나올 건데 그렇죠. 앞에 물병 하나에 이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고 예. 그래서 나올 때 다시 돌아오려고 했나? 그러니까 23시에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다음날 예. 오전 중에 돌아오려고 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거기에 물건이 없었으면 트렁크에 모든 물건을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그 완도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완도에 머무르는 게 사실 27일 날, 28일 날 체크아웃인데 27일까지 머무르고 예. 다시 방이 없어가지고 29일 날 다시 도로게 됩니다. 혹시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완도로 도로는 대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29일 날 입도하는 거는 찍혔는데 분명히 그러면 그 전날 27일 날 나와서 그 완도 바깥으로 나가는 건 확인되지 않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그 27, 8일 날 완도에서 빠져나가고 예. 다시 29일 날 도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혹시 거주지가 그러니까 저 머무는 장소가 두 군데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저희는 굉장히 파편적이고 단선적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예.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지만 경찰은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 분명히 그렇군요. 중간에 하루 빠진 부분 그 당시에 어디로 나갔는지 이건 사실 CCTV 한 개일 수 있어요. 어차피 예. 다리가 두 개인데 그 다리 두 개에서 CCTV 안 찍힐 수 있는데 분명히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완도 바깥에 나갔던 28일 날 일정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볼 것인지도 지금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CCTV 한 개 말씀해 주셨는데 펜션에 찍힌 CCTV 중에서도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지워졌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것만 가지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좀 수색 방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펜션에서 나올 때는 좀 뭔가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고 그 후에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핸드폰이거든요. 네네. 11시에 나와서 새벽 1시에 엄마와 유나 양의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빠의 휴대폰이 새벽 4시에 꺼졌는데 그 꺼진 거리가 3.6km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떤 상황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게 사고일 수 있는 가능성을 경찰은 또 열어놓고 들여다봐야 예, 예.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그 휴대폰의 생활 반응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 안을 같이 타고 있었으니까 예.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장소에서 뭐 그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양에 따라서 꺼지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예.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나와서 그 유나 양과 어머니의 휴대폰은 그 펜션 근처에서 이제 휴대폰이 꺼지고 예. 장소가 옮겨져요. 3.6km가 옮겨지고 송곡항 근처에서 아버지의 휴대폰이 이제 꺼지고 있으니까 예.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휴대폰도 왜 순차적으로 저렇게 꺼졌는지 저희는 지금 이 가족들이 분명히 살아 있고 또 어떤 특정 장소에 아까 뭐 저희가 나가는 걸 확인 안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다른 장소에 예, 있을 수 있으니까 주위 분들이 분명히 유나 양 얼굴과 자동차 아우디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예, 꼭 예. 좀 신고해 주시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유나 양과 어머니의 휴대폰이 꺼지고 예. 다음에 송곡항 근처에서 아버지의 휴대폰이 꺼졌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 은색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035-8447 차량 번호가 이렇게 되고요. 보신 분들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격자의 어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유나 양만 얼굴이 공개된 거냐. 엄마 아빠 얼굴까지 같이 공개가 되는 거면 실종 경보가 내려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갖더라고요. 이게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실종 아동은 지금 학교에서 이 유나 양을 신고를 했는 거예요. 예, 예. 유나 양이 학교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 신고하고 예. 실종 신고해서 집에 가보니 진짜 이제 유나 양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유나 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성인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건인지 사고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하는 게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나 양의 어떤 생사와 가족들의 생사를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다면 예. 이 신상 공개하는 거 혹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 부분도 경찰이 조금 들여다봤으면 예. 합니다. 유나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의 위치가 두 곳에서 꺼졌는데 그럼 수색은 이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실 그 펜션 근처에서 휴대폰이 꺼지고 그 안에서는 이제 산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 산을 수색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송곡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가이드레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그 송곡항 근처에 있는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새벽 4시는 간조예요. 그냥 물이 차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뻘에 차가 박히는 거지 예. 그게 직접 물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예. 이런 부분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산을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경찰은 저는 그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다도 수색하지만 다른 주변도 반드시 같이 함께 수색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워낙 실종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나양의 가족이 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고요. 경찰이 좀 찾았다는 발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일단 이 세 가족의 행적이 확인된 게 지난달 3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CCTV 그 영상에 예. 일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제 보였는데요. 네. 그 29, 30, 31일에 관한 그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되면 특히 그 29일 같은 경우에는 완도 바깥에 차량이 있었다가 예. 완도에 입도하는 그러한 그 CCTV가 이제 찍혔던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나서 30일 그 YTN에서 그 단독으로 그 제가 지금 입수한 화면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네, 저 지금 펜션에서 나오는 예. 저 장면이 조금 30일 밤 11시 경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31일 그 새벽 1시부터 그 한 4시까지에 예. 이 그 부모가 사실은 차량을 타고 또 이를테면 갖고 있었던 이 휴대폰에 마지막 그 연락선이 3시간 간격으로 단절되고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이제 구체적인 상황인 것이죠. 예,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게 머물던 방에서 나오는 그 장면인데 엄마가 유나양으로 보이는 아이를 업고 나가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제일 그 중요한 그 점은 저 아이의 지금 그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즉 아이가 그야말로 잠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예. 아니면 만에 하나 일정한 일이 그 생겨서 저처럼 축 처진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것부터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밤 11시니까 또 초등학교 그 5학년 그 어린 학생이니까 또 일찍 그 자서 잠에 그 취해서 저렇게 그야말로 팔과 다리가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발에 그 신발은 신겨져 있는 신겨져 거죠.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스스로 신었거나 아니면 신기는 이제 과정에서 뭐 잠이 좀 깰 수도 있고 예. 그렇다 본다면 저렇게 축 늘어진 모습이 아니고 엄마한테 이런 그 매달리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그것이 그 일반적인 초등학교 5학년의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데 저렇게 축 늘어지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 이제 그 점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저는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든 이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학교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조유나 양이 체험 학습을 신청한 게 19일부터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18일부터는 재량 휴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7일 날 우린 체험 학습 갈게요라고 신청을 해서 19일 날부터 떠나게 된 건데 돌아와야 하는 날이 그러니까 6월 15일이었죠. 예.
6월 15일이었는데 16일 날 학교를 안 와서 16일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16일, 17일 그리고 20일까지 유나 양과 부모의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일정을 우리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면 예. 처음부터 의도는 사실상 제주도로 갈 계획이 아니었었고 예. 완도의 어떠한 목적이 선명했다. 예. 이런 해석을 지금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그 펜션과 관련된 그 예약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뭐 동일한 펜션인가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겠다고 학교에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체험 농촌 경험으로. 근데 실제 예약을 완도에 예. 17일 날 한 겁니다. 예. 그럼 처음부터 제주도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본다면 허위 정보를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 본다면 이 사건의 또 다른 그 두 번째 포인트 중 하나는 과연 저 가족에게 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것이었는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제주도는 아예 마음속에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고 예. 사실은 완도였다. 뭐 그런 것들이 저 일정에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이제 그 봤을 때 지금 이 가족이 겪고 있는 일정한 어려움은 무엇겠는가? 지금 일 보도에 의하면 그 컴퓨터 뭐 사업을 했습니다만 예. 이 부모께서 작년에 뭐 폐업을 한 이후에 뭐 일정한 경제적인 이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 네. 예. 그와 같이 그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공공함과 이에 대한 압박감 이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가상적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는 그것이 아닌 이 가정이 그 안고 있는 뭐 가족 이론 중에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이것도 하나의 방안 회피의 방안으로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한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그 수사의 그 중요한 그 방향 자체가 저 가족이 고 작년 6월을 전후해서 예. 어떠한 어려움이 그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평상시에 여러 가지 그 고민과 관련된 걱정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지인, 가족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은 이제 그 무엇이었던 것인지 예. 등등에 대한 자료 확보가 그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적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일정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지난달 약 19일 경부터 예. 지금 27일 또 28일, 29일 그 시점까지 네. 처음부터 바로 완도로 갔는지 그리고 완도에 그 입도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간 것은 있었던 것인지 예. 그리고 완도 안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동일한 이 펜션에서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그 행적 조사 예. 그리고 그 행적 조사 중에서 혹시 외부와의 연락 관계 또는 통신 관계 그 중에서 그 가장 그 빈도가 그 높았거나 예. 뭐 이런 것 등에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약 한 달간의 이 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재구성 이제 그것이 이번 사안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경찰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경찰도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일부러 끈 건지 아니면 어떻게 꺼진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차를 분명히 두고 있는 것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조양과 그 어머니가 약 30분 간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조양의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또 3시간 후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정한 시차적인 연동성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하면 바는 무엇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동시에 3명에게 일정한 불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예. 그것은 인위적인 꺼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시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 그렇다면 그 자연스러운 예상치 못한 사고사의 가능성은 아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예상이 가능한 이제 예. 그런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꺼진 그 휴대폰의 대상자 주인이 조양이었고 예. 가장 마지막은 조양의 그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예. 이 점. 예.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그 함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만 아직 그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예. 생각됩니다. 예. 그 다리가 2개인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CCTV가 오래된 거라서 밤에는 뭐 차종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그 야외에 있는 그 CCTV는 이른바 그 조도라든가 그 밀도 자체가 상당히 그 옛날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 최신 그 CCTV는 야간인 경우에 그 주변도를 이렇게 조도를 높여서 예.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섬 주변에 있는 CCTV는 그렇게까지 그 정교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CCTV에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CCTV에 찍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차량이 완도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뭐 처분하거나 멸치하거나 뭐 또 그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겠죠. 근데 어쨌든 질문 답변을 하게 되면 CCTV의 그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밤에 야간 같은 경우에 옛날 구형 CCTV라고 한다면 포착이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됩니다. 일단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실종 경보를 발령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유나 양의 얼굴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죠. 140cm에 40kg으로 통통한 체격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이 다 타고 다닌 승용차가 아우디 A6 차량이고요. 번호는 03 한글 5에 8447번입니다. 보신 분들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 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 사건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좀 구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 대담에서도 좀 저희도 신경 쓰면서 대담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은 실종된 지 27일째고 수색 작업은 여섯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한번 행방이 묘연한 행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실종된 조양 가족이 네. 그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학교에 이야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주 한 달 살기 일정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한 것은 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6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 살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이제 조양이 나와야 되는데 조양이 안 나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조양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했던 것이고 네. 이제 연락도 닿지 않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6월 22일에 학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태까지 조양 가족의 어떤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행방도 묘연하지만 그 전에 뭐 신청을 하고 이런 시점들도 좀 묘연한 상황들이 있어서 앞서 오선열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지만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제주도를 체험학습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한 이틀 전에 완도의 펜션을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묘연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네. 19일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간다고 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선 17일에 이제 완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에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도 쪽으로 해서 갔다는 것으로 보면 예. 제주로 한 달 체험 학습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밖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제주 한 달 살기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는 결국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일 예. 수 네.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완도에 들렸다가 조금 더 체류를 오래 해서 뭐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네.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YTN이 단독으로 공개한 CCTV 영상도 좀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잠시 지나갔는데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숙소 문을 열고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으로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YTN 포함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점은 등에 엎여 있는 아이의 좀 어떤 팔다리에 힘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좀 수사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 CCTV 화면에서 좀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는 네.
뭐 약간의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내지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희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한 이 YTN 단독 보도 영상을 보면 네. 조금 안 좋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 아이가 아무리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부모가 들쳐업으면 잠결에라도 이렇게 부모의 목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든지 그 정도의 이제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네. 너무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밖에는 보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밤 늦게 11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밤 늦게 아이가 아파서 저렇게 다급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좀 없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또 업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밤 11시에 아이가 아파서 다급하게 들쳐업으면 이제 보통은 이제 더 힘센 아버지가 아이를 들쳐업고 아주 다급하게 뛰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신길 그럴 아마 이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픈 아이를 다급하게 들쳐 업고 나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무언가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업고 가고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지금 가능성을 두고 정확 파악을 해보겠지만 30일 밤 저녁 11시에 지금 CCTV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 다음 2시간 뒤인 31일 새벽 1시쯤에 일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꺼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0시 57분에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31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제 12시 40분경에 이제 조윤아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뭐 한 30분 정도 후인 1시 9분에 이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4시 16분에 이제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송곡 선착장 부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혹시라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면은 그 송곡항 인근에서 송곡 선착장 인근에서 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시각 그 새벽 4시라는 시각이 이제 그 간조 시간대여서 혹시라도 차가 거기에 빠지면 바로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혹시 전화를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송곡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화 꺼진 시각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시간차? 이제 처음에 오히려 이렇게 그 가족이 단체로 이제 실종이 되는 거는 어떤 사고의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고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휴대폰이 차례차례 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무언가 의도를 두고 휴대전화를 하나씩 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조양 가족이 어쨌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CCTV 영상이나 시차를 두고 핸드폰이 꺼진 부분들 이런 좀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휴대전화가 끊기거나 혹은 뭐 신용카드나 이런 행적들이 묘연한 그 시점, 이 시점을 두고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게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뭐 이제 통신 내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 조양 가족 같은 경우는 5월 31일에 휴대전화가 이제 꺼진 이후에 뭐 휴대전화 사용 내역은 당연히 없고 네. 카드 사용 내역 또 인터넷 접속 등의 어떤 그런 내역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모든 가능성은 이를테면 강력 사건, 또 추락 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 선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좀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강제 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어느 정도 상정되는 범죄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뭐 강제 수사, 뭐 통신 내역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뭐 범죄 행위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종된 가족의 발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 뭐 강제 수사나 이런 어떤 수사로 좀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경찰이 거주지인 광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완도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네.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우리가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모의 어떤 그런 뭐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동이 좀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발견에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좀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